조선 말기 한 여인이 있다. 이름은 복녀. 그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운명처럼 남편을 따라 변두리 외진 빈민촌에 흘러든다. 남편은 불구였다. 돈도 힘도 이름도 없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의 남자. 복녀는 그런 남편을 먹여 살려야 했고 굶주림과 고단함 속에서 점점 무너져갔다. 하루하루의 생계가 버거운 삶, 쌀은커녕 감자 하나도 귀한 시절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감자를 훔치며 살아간다. 사람 눈을 피해 감자를 몰래 캐다 팔거나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들어선 밤마다 감자 대신 욕설이 쏟아졌다. 생존이란 이름 아래서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생계였고 나중엔 습관이었고 끝내는 자존심조차 버려진 지점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억울함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웃에 대한 질투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로 변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길을 지나는 한 남자를 본다. 외지인이다. 잘 차려입었고 복녀가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세계의 사람이었다. 복녀는 문득 그 남자가 필요했다. 아니, 그 남자가 아닌 그가 가진 다른 세계가 필요했다. 처음엔 유혹이었고 나중엔 습관이 되었고 끝내는 생존 방식이 되었다. 복녀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음식 한 술, 돈 몇 푼을 위해 몸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경멸하면서도 또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언가를 가진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복녀는 무뎌졌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진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중 하나가 돈을 떼먹고는 되레 그녀를 때리고 모욕한다. 그날 밤 복녀는 감자밭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난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로 그를 내려친다.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였고 동시에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한 번의 선택은 끝내 그녀를 파멸로 이끈다. 살인은 들통났고 복녀는 붙잡힌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다. 단지 멍하다. 인간이 삶의 끝에서 감정을 잃을 때 그 눈동자는 비어 있게 된다. 복녀는 그렇게 감자밭에서 태어나 감자밭에서 무너졌다. 감자는 복녀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당시 하층민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삶의 은유다. 감자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상징이자 굶주림과 욕망, 더 나아가 인간성을 겨우 붙잡고 있는 손끝이었다. 감자는 단지 가난한 한 여인의 범죄 이야기로 보이지만 조금만 눈을 깊이 들이대면 그것은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 시대의 잔혹함이 함께 빚어낸 복합적인 비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은 이 짧고 강렬한 소설을 통해 당대 조선이 마주하고 있던 어두운 현실을 냉혹하게 응시했다. 그는 복녀를 통해 연민을 유발하지 않고도 인간의 무너짐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녀는 초반부터 죄지은 자가 아니다. 그녀는 시대와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자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며 도움을 받을 손길조차 없는 처지. 그녀가 감자를 훔치고 나중에 몸을 팔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생존의 갈림길이 있었고 그 갈림길마다 사회는 어떤 손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간 인생이다. 김동인의 문장은 묵직하다.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감정을 강조하지 않고
비극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건조하게 복녀의 행동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조는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해진다. 왜냐하면 독자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낀다. 복녀가 가진 절망, 타인을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혐오를. 소설은 복녀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복녀는 죄를 짓는다. 살인을 한다. 하지만 그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멸시와 무시, 억눌린 욕망의 폭발이다. 김동인은 이 장면을 윤리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보여준다. 인간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를, 그 처절함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감자에서 감자는 실질적인 음식이자 생존의 은유다. 복녀는 감자를 훔치며 살아가고 감자밭에서 남자를 유혹하며 삶을 연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감자밭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감자는 복녀에게 생명을 주기도 했고 끝내 그녀를 파멸시키기도 했다. 이 감자는 근대 조선의 민중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감자는 식량이었고 동시에 빈곤의 상징이었다. 감자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삶의 질이 바닥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복녀가 처음 감자를 훔칠 때 우리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분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절박함은 그 어떤 도덕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그녀의 행동은 훔치는 것을 넘어 자기 몸을 감자처럼 취급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 대상이 되어가면서 그녀는 인간성이라는 마지막 끈조차 놓게 된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과 마주한다. 사회는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기 전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김동인은 당대 소설가들 중에서도 특히 리얼리즘을 날카롭게 실천한 작가다. 그는 극단의 상황을 통해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려 했다. 감자는 그런 시도의 대표작이다. 그는 희망적인 결말을 쓰지 않는다. 복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무너지고 무너진 채 끝을 맞이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했던 더 깊은 인간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복녀는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여성성을 상징한다. 주체적일 수 없었던 여자, 생존을 위해 육체를 거래해야만 했던 여자, 존엄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들렸던 여자. 김동인은 복녀를 그려내면서 단순히 불쌍한 인물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 안에 자리한 거칠고 무서운 생존 본능을 드러낸다. 그 생존 본능은 때로 추악하고 때로 비열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간답다. 소설 속에서 복녀는 자신의 몸을 감자처럼 여긴다.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영양가도 없지만 허기를 면할 수는 있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감자. 자신을 그렇게 객관화했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자기 몸을 거래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자신이 타락하고 있다는 감각조차 무뎌진다. 여기서 김동인은 단순한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감 상실의 비극을 다룬다. 사회가 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녀는 남자에게 물건처럼 다뤄진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남자들을 유혹하는 주도권 역시 복녀에게 있다. 겉으로는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복녀는 때때로 그 상황을 활용해 생존을 유지한다. 이런 이중성은 김동인의 시선이 단지 피해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도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복녀를 통해 치밀하게 보여준다. 살인의 순간, 복녀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몸부림이다.
자신의